여러분, 혹시 이런 말투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 나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뭐 그래도 너 나름대로 열심히 했네. 착한 말 같지만 묘하게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 말투.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겉으론 친절한데 왜 자꾸 기분이 나쁠까? 라는 대화 속 심리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누가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짜 친절의 정체. 가짜 친절을 가진 사람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말과 행동 속에 은근한 비난을 숨겨두죠.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얼굴 좋아졌네. 살이 좀 붙은 것 같아. 요즘 살만한가 봐. 이건 칭찬일까요? 지적일까요? 이런 말은 상대의 외모나 상태를 평가하면서도 자신은 공격한 게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뭔가 기분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느끼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대화는 칭찬처럼 말을 하지만 듣는 이를 작아지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애둘러 비꼬거나 칭찬 뒤에 독을 묻히는 식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의 중에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혼자 정리했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 나름대로 애썼다. 이 말은 수고했다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죠. 이들은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동시에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아래로 두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착한 말에도 독이 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언어의 이중 메시지 때문입니다. 말투는 상냥하지만 내용은 공격적인 경우 우리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전두엽은 이를 분석하느라 피로를 느끼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인 편도체는 경계 모드로 전환되죠. 예를 들어 너처럼 감정적인 사람도 회의 잘 이끄는 거 보면 의외야 같은 말은 외형상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평소엔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깔려 있죠. 이중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과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대놓고 무례한 것보다 가짜 친절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가짜 친절 언어 패턴. 그렇다면 겉으로는 친절한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싶은 사람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친절의 대표적인 언어 패턴 중 하나는 뭐뭐인 줄 알았어 혹은 뭐뭐 같아 보이더라 식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너 처음엔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은근 허당일 때도 있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평가일까요? 이런 말은 겉으로 웃으며 말하지만 본질은 상대를 평가자 위치에서 내려보는 프레임입니다. 특징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월감 유지 본능이라 설명합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낮춰야 본인의 위치가 높아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언어는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말에 찜찜함이 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기분이 나쁘지? 라는 의문이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가짜 친절을 마주한 겁니다. 상대하는 실전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친절은 반응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 지금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말해도 되지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가 아니라 그 말은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네? 라고 정확한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로 직장인 B씨는 늘 자신을 비꼬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방어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무례한 친절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주도권을 천천히 되찾는 것입니다. 계속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며 대화 흐름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 식이죠. 작은 단절이 감정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감정 해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불쾌했던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왜곡되기 쉬운데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복원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의 기준. 진짜 친절은 말의 목적이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사실 네가 보고서 쓸 때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 네가 스스로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거든. 이건 분명 지적이지만 듣고 나면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가짜 친절은 지적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애매한 말로 자존감을 흔듭니다. 보고서 재밌게 읽었어. 네가 쓰니까 정말 쉽게 느껴지더라. 너무 간단해서 말이야. 이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이 부족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친절은 따뜻하고 구체적이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언어입니다. 반면 가짜 친절은 감정이 아닌 오해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진짜 친절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친절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도 듣고 나면 내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조금 단호하게 들리더라도 상대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말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 부족했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워낙 열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은 솔직하지만 따뜻하죠. 진짜 친절은 말 속에 존중이 있고 가짜 친절은 말 속에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기분 나쁘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는 나를 향한 존중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